어느 날 일어나서 몇 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당신이 먼 꿈을 유지하고 당신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배경으로 사라졌으며 당신이 상상한 삶은 실제 가능성보다 환상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마치 운동을 겪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망설임과 무활동 이주기에 갇히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않고도 당신의 성공, 행복 및 잠재력을 방해할 수 있는 침묵의 힘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힘은 수동성입니다.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여전히 서 있는 습관입니다. 미묘하고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당신이 이해해야 할 변화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가 끝날 무렵 수동성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휴식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최종 통찰력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의 행동, 자신감 및 막을 수 없는 운동량을 잠금 해제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동성은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패턴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인내,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조심하는 환상으로 변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느린 독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취하지 못하고 당신의 결정을 지시하는 두려움을 허용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러나 이 수동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인생에서 앞으로 청구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로 남아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현상을 연구해 왔으며 가장 잘 알려진 설명 중 하나는 긍정적 심리학의 아버지인 마르틴 세ligman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는 배운 무력감의 개념을 소개했으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동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의 유명한 실험 중 하나에서 세ligman은 개를 반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시켰다. 결국 개들은 자유의 분명한 길을 가졌을 때에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원칙이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반복적인 실패, 거부 또는 낙담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행동과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수동성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원인 중 하나는 훨씬 더 미묘한 것입니다. 편안함. 그 루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상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뇌는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A 본능은 우리의 조상을 살아있게 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는 이 생존 메커니즘이 종종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친숙한 사람들에게 편안해집니다. 날은 몇 주가 되고 깨닫기 전에 인생은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수동성의 진정한 위험입니다. 그것은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보나 경고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침묵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귀에 속삭이며 아직 시간이 있고 내일 시작할 수 있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지금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기다릴수록 행동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더 깊은 질문을 하자. 수동성의 실제 비용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망설임과 무활동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남자의 의미에 대한 탐색에서 이 질문에 대한 심오한 답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신문풀가 제안한 것처럼 프리드리히 니체가 믿었지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주요 운전은 즐거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프랑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의미가 부족할 때 그들은 공허함과 정체 상태에 갇힌 삶을 목표로 그리고 수동성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것은 언제입니까? 망설임의 순간, 기다리고 도전을 피하고 또는 당신이 당신의 안락지대 밖으로 나가서 믿음의 도약을 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했을 때가 되었습니까? 진실은 의미가 수동성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동성이 그렇게 해롭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에 빠지는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왜 갇혀 있습니까?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으며 일단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행동을 취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지만 여전히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정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조건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내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다음 주로 바뀌고 다음 주에는 내년으로 바뀌고 그것을 깨닫기 전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수동성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들을 성취하지 못하는 삶에 갇혀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합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무활동에 갇히게 하는 숨겨진 힘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편안한 함정으로 알려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편안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안전하며 편안하게 느끼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해질수록 성장에 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편안함은 순간에 기분이 좋지만 종종 장기 충족 비용으로 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쉬워서 싫어하는 직장에 머물렀습니까? 변화에 대한 생각이 압도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관계에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안락한 함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직면하는 것보다 낫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우리가 하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취하지 않는 기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존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여 자신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의 본능은 종종 우리를 보호하는 대신 역효과입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얻지 못하는 기회.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존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여 자신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는 이 본능이 종종 역효과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대신 그것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위험을 피하는 대신 기회를 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편안하게 지내서 위대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성취한 모든 사람은 불편함, 불확실성 및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붙어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재능 또는 행운에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하려는 것은 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수동성의 그립에서 벗어나는가? 대기를 멈추고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는 동기부여 연사이자 저자 인멜 로빈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연초 규칙이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본능이 목표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 카운트다운 5, 4, 3, 2로 이동합니다. 주저할 시간을 주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두뇌가 말하기 전에 행동을 취하십시오. 이 기술은 과도하게 생각하는 주기를 방해하고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동기부여에서 징계로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준비를 기다리고 있지만 진실은 동기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고 가고 당신이 그것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항상 일관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대신 징계는 실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징계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 습관의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는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성공은 밤새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고 일관된 행동에 전념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1%만 개선한다면 그 작은 개선이 화합하여 특별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동성의 문제는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망설임과 회피의 작은 순간들도 복합적이며 후회의 삶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동성은 단순한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회의에서 발언하기 전에 망설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지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대신 소셜미디어에서 끝없는 스크롤, 매 순간 수동성의 순간은 무활동의 습관을 감화시켜 변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자기 인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수동성이 언제, 어디에 나타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계속 연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나 위로가 내 선택을 지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저를 멈추고 행동을 시작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수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뛰어들기 전에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삶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결코 같은 방식으로 수동성을 결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인식하지 못하는 수동성 뒤에 숨겨진 힘이 있으며 그것은 행동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장벽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게으름 또는 동기 부족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수동성을 다시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인식하지 못하는 수동성 뒤에 숨겨진 힘이 있으며 그것은 행동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장벽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게으름 또는 동기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기만적인 것입니다. 정체성 마비. 신호마비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잠재력보다는 현재의 한계에 의해 자신을 정의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이 내가 단지 내가 있는 방식이거나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믿음입니다. 성격, 습관 및 행동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징계로 고생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새로운 습관을 고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 지도자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자신감이 필요한 순간에 올라갈 것입니까?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데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통제할 것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행동을 형성하고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동성 위주기에 갇혀있는 이유입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카롤 데큰 사고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정된 사고방식 또는 성장 사고방식의 두 가지 관점 중 하나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 지능 및 성격 특성이 변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실패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알고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수동성은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번성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을 정의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 결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 특성 및 능력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성장 사고방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수동성은 당신보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합니까? 당신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유지하는 정체성 마비에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답은 정체성 기반 행동에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원자 습관에서 진정한 변화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당신이 해야 하는 사람에 집중하십시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위안을 받고 싶다면
징계를 받은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당신이 취하는 모든 작은 행동은 당신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것이 동기부여 전에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행동 자체가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하나 더 층이 있다. 수동성은 단지 사고방식이나 정체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감정적 저항에 관한 것입니다. 행동을 취하면 깊은 정서적 불편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아마도 자신의 오래된 버전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내가 심리적 위협을 신체적 위협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락지대 밖에서 밟는 것을 고려할 때 뇌는 위험으로 인식하고 편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심판의 경우 아마도 자신의 오래된 버전을 남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내가 심리적 위협을 신체적 위협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안락지대 밖에서 밟는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두려움과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종종 어려운 느낌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당신을 반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동을 취하기 위해 두려움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행동하면 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때마다 뇌를 다시 연결합니다. 당신은 불편함이 위협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신경과학자가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합니다.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많이 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따라서 수동성이 사고, 정체성 및 정서적 저항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단 당신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수동성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은 급진적 인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급진적 책임은 당신의 삶이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음, 더 이상 비난적인 상황, 다른 사람들, 심지어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지 않고 당신이 내리거나 내내 모든 선택이 미래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활동에 대한 모든 정당화를 제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어려운 진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때문에 당신이 받아들이는 가장 자유로운 진실입니다. 당신은 인생이 바뀌고 인생을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 완전한 자신감 및 절대적인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입니다. 진실은 행동이 다른 방식이 아니라 명확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인 제프 베조스는 한 번 의사결정에 대한 강력한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100% 확실성을 기다리면 항상 너무 늦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당신은 완벽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신은 완전히 준비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정보의 70%조차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행동이 학습으로 이어지고 학습이 더 나은 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아낸 사람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하고 작은 조치를 취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고 길을 따라 조정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위험 이상의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닙니다.
성공의 필수 부분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면서 반복적인 실패에 대해 물었을 때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10가지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역사 전반에 걸쳐 모든 성공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실패가 그들의 가치나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단순히 피드백입니다. 단순히 피드백입니다. 그것은 정보이며 유일한 실패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 전반에 걸쳐 모든 성공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실패가 그들의 가치나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단순히 피드백입니다. 단순히 피드백입니다. 그것은 정보이며 유일한 실패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행동하게 합니까? 마침내 수동성에서 벗어나 목적과 모멘텀으로 생활하기 시작합니까? 먼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느낄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거하십시오. 동기부여는 행동의 결과이며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영감을 받기를 기다리는 대신 행동을 협상할 수 없는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둘째,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십시오.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행동의 사람이라고 결정한 다음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셋째, 행동 장벽을 낮추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갇혀있지만 진실은 작고 일관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언가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면 분해하십시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까? 일하면서 5분만 보내십시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습니까? 가능한 가장 간단한 버전으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단계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을 더 빨리 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수동성의 가장 큰 기여자 중 하나입니다. 주저할수록 의심과 두려움이 더 길어질수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규칙을 설정하십시오. 결정에 직면했을 때 5초, 5분 또는 하루인지 결정할 짧은 잠을 결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루가 끝나면 인생은 행동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래는 당신이 선택한 선택에 의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계속 기다리거나 지나치게 생각하고 주저하거나 통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며 그 선택은 무엇보다도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